요 그림 아까 제가 프린터 했는데, 자, 요 그림의 이 그림 이름은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육친적 관계. 그 육친적 관계는 우리 인간관계를 알아죠. 어떤 그런 육친적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개인 명예에서 어떤 그 심리,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속의 심리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성격도 알 수 있고, 사회성도 알 수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요 도가, 요 오행 도가, 그냥 오행 상생 삼국도에서 우리가 중급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비급, 그죠? 비견급제, 요런 데 10개. 육신도란, 육신은 나를 포함해서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또 육신적 관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육신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양이 붙는 거죠. 음과 양이 붙어서 그냥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편인정인, 이렇게 해서 음양이 덧붙여서 10개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성, 재성의 별, 그죠? 관성, 인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십신도 또는 십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친과 또는 육신과 십신, 육신과 십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야들의 역할들이, 각각의 야들의 역할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했는, 전반전에 이야기했는 기초 과정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각각의 기호에서 갑을, 천간에 나면 10개의 갑을, 병정, 무기, 임계, 그 각각의 어떤 기호에 의해서 그 에너지들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 비급이면 비급, 급제면 급제,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비급의 에너지가 어떠한 상태를 말하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이야기할 때는 나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나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간. 여기 잖아, 벌써 되잖아. 일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글자를 나라고 놓고 이랬습니다. 그래, 위에는 하늘의 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간에 10개 글자가 나라고, 지혜는 어떻습니까? 땅에 12개 지지의 글자들 중에 이 4개가 들어가겠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내가 워낙 크게 그리다 보니까 다른 거 쓸 자리가 없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천에 있는 글자는 지금 여기에 가까이 들어가야 나라는 글자를 중심에 뭐가 천간의 10개 글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천간의 10개 글자 중에 하나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10개의 글자잖아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를 말하고, 요 10개가 되기 전에는 오행이 있었죠. 목화, 토, 금, 수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다시 지지에서는, 지지의 오행은 뭐였습니까? 인이가 있고 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의 병정화에서는 사오가 있었고, 토에서는 천에서는 무토가 있고 음토의 기토가 있었고, 지지에서는 각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것, 환절기에 있는 것, 진과 술이고, 음토에서는 뭡니까? 미토와 축토가 있더라. 그 다음에 금에서는 아까 신유가 금이었죠. 그 다음 수에서는 해, 자, 여기 이제 오행에 천과 지지가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건 목이고 여기는 화고 여기는 토고 여기는 금이고 수고 천과 지로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일반 나라는 이 가별문제 10개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이제 진도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오행이 같은 놈을 비급이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오행이 나와 오행이 같다라는 거는 이미 천지간에 자, 나와 오행이 같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아까 그 일간의 오행이 요 중에 가벌병정 무기견 임계 중에 뭐라도 하나일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토이다. 자기 거 혹시 아는 계세요? 지금 중고 마쳤어요. 중고 마쳤어요. 예. 이 내용 만들어지면 지난 시간 했습니다. 예. 지금 했는데 아세요? 조금 이해하세요? 예. 오. 그럼 이제 짧게 지금 해야 되니까 본인 일간 아세요? 예. 뭐세요? 저 기. 기토? 예. 오. 토 지기를 잘 적었네. 자, 일단 기토는 이거 요거 짜잖아. 예. 요 기토입니다. 음의 토라고 이야기 기토다. 그럼 요게 나라는 게 이미 기토라는 얘기잖아. 그럼 나와 오행이 같으면 비급이라다. 천지간의 오행은 자 토는 나는 토의 오행이잖아. 오행이 같다. 그럼 토에 있는 글자들 다 토는 뭡니까? 천에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지에는 진, 술, 충미 요걸 통틀어서 토라 합니다. 그럼 내 명 속에 어디다 기토든 무토든 지지에는 이러한 4개 글자들 요것들을 통틀어서 내 명 속에 8글자 중에 있는 것들은 비급이라 말한다. 비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걸까지는 오행이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음의 토였는데 요거는 음토, 양토, 갈것 없이 오행만 같은 놈을 비급이라 했고 그럼 이 비견과 급제는 음양이 같고 다른 거에 따라서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 음양이 나는 뭐였습니까? 음의 토잖아. 그래 음의 토인데 음양이 같아야 되면은 음의 토. 그럼 내 명 속에 나는 일간이 기토지만은 기토 말고도 또 기토 한 개 더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라 한 개밖에 없어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나 미토나 축토 야들이 음이잖아. 야들이 내 명 속에 있으면 가들은 비견이라 말하고 요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다른 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돌아갑니다. 급제란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하죠. 다른 것은 나는 음의 토인데 무토도 있을 수도 있고 진토와 수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행 가지만 그런 놈은 나한테 급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호칭이 음양 오행에서 이렇게 부르지만은 거기서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비견이냐 급제냐 호칭이 부르는 게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 십성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비급은 자 비급이라면 뭘 비급이라 하노 이 말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 기초과정 지난 시간에 기초과정 할 때 시간은 우리가 요 비급이라면 기초과정에는 오행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오행론 할 때 목의 에너지 목의 에너지가 목의 에너지가 상당히 비급의 에너지 형태와 아주 흡사. 자, 비급은 우리가 이야기를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참고하시는데 자, 육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육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육친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급이라면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그럼 결국은 비급이라면 우리가 육친 관계에서 친구, 형제, 자매, 동료
형제, 자매, 동료, 동기, 동창 이러한 관계들을 비급의 관계다. 유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급의 관계다. 그런데 음양이 같고 다르면 또 어떻게 보입니까? 음양이 같다면 아까 일간의 글자를 놓고 갖고 다른 글자를 통해서 비견과 급제를 구분했는데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사람을 놓고 보거죠. 네 명이라면 아니면 선생님이라면 여자잖아요. 그 여자에서는 우리가 비급이라는 형태는 전부 친구고 형제고 동료고 자매고 이런 관계들을 비급의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면 음양이 같으면 내가 여자니까 같은 여자들은 여자 형제, 여자 친구, 여자 동료, 여자 동기, 동창들은 전부 비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니까 이성이 다르니까 다른 걸 급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비급이 왕성, 비급의 에너지가 왕성해지다. 다시 말하면 명 그 8글자 중에 비급이라는 게 많아. 총 전부 해봐야 8건데 한 4개 이상 많아. 절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떨까요? 주변에 내 팬이 많잖아. 나를 도와주는 동기, 동료 뭐 이런 자매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내가 나의 어떤 본질적 주체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상당히. 만약에 이게 거의 없고 일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내 편이 없잖아. 편이. 친구들이 약하잖아. 친구, 동료가 약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조신해집니다. 주체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있으면 어떨까? 내가 상당히 주체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적 성향, 성격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비견이나 급제는 다 형제, 친구, 동료, 동기, 동창 이런 관계를 말하고 육체적으로 식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하는 모든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을 식상이라 하는데 식상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아까 토에서 생하는 건 뭡니까? 토생금이잖아. 그래 금의 글자들은 전부 다 식상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음양이 나와 같거나 다른 것도 나와 같은 음양은 나는 아까 음의 토였잖아요. 그래 음의 금은 나와 같은 음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음의 금들은 식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양의 금은 나와 음양이 다르니까 가들은 상관이라고 호칭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호칭을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내가 생했으니까 우리 육친적 관계에서는 내가 생활은 뭡니까? 육친적 관계에서는 내가 본질의 여자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낳았잖아. 생했잖아. 아까 이 생했잖아. 엄마와 자식과이다. 그래서 여자명에서는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자식 놓지 남자가 자식 못 놓잖아요. 그래 여자가 자식 놓으니까 음양이 같은 식신은 딸이 되고 그래 음양이 다르잖아요. 아들 아이구나 이 거꾸로 쓴대 지금 같은 딸이 되려고 하면은 이 딸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음양이 같은 거니까 여자되고 아들은 뭡니까 상관에 구분하자면 이렇게 그럼 식상은 여명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과거도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디 보러 가면 식상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명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명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예. 그렇다고 이 없다고 해서 자식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내가 극한 거예요. 식상이 생하기도 하지만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극하는 거는 내가 극하는 것은
토극 수잖아. 그죠? 여기서는 토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토생금이 되고 여기는 토생금이고 여기는 금생수가 되잖아요. 수가 재물이 된다 이 말이야. 수가. 만약에 여기 목인 사람은 목생화가 되고 여기는 토가 되겠죠. 그죠? 이 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일간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 일간이 뭐 토일간인지 목일간인지 화일간인지 갖다 넣어보면은 이 육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저 선생님한테는 수이지만 오행적으로 또 오행적으로 목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극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곳은 재성이라고 부른다. 재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물이 많이 있나 적혀 있다. 그 재물의 나 재산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재물 재자를 써서 재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재성이라는데 우리가 육친적 관계에서는 그죠? 육친적 관계에서는 자 여기 재성이라 하지만 남자 명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정제는 음양이다. 남자니까 정제는 부인이라 그 편제는 부인 외에 전부 여자친구 여친들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편제는 전부 우리들의 아버지 편제는 전 명주가 남이냐 여인냐에 따라서 갈 것도 없고 편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편제. 편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부인 남자 명에서는 부인 여자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성은 명예를 이야기하기도 명예, 직장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명예, 직장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은 육친적 관계에서는 명예는 남자 명에서는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 그다음에 여명에서는 남편 또는 남편 외 남자친구 또는 남자들 이렇게 돼. 그걸 관성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관성이라고. 그다음에 요게 관성이 내 여명에서는 남편이라 했잖아요. 관성이 남편이라 했으면 그러면 남편을 낳은 사람 남편은 낳은 거잖아. 재성이잖아요. 그 결국 여기에는 여명에서는 그래 남편을 낳은 사람이니까 시모가 되죠. 시모를 재성에 넣는다. 그죠? 그 시모와의 관계는 재성이라는 얘기죠. 그 말이 무슨 뭐 재성은 내 입장에서는 재성은 내가 억압하다라는 거잖아요. 억압하게 된다라는 거고 또는 관성은 나를 억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그림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요. 요 그림이 바로 아까 전반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 우주 변화 원리를 통해서 육친과 십신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육친도가 이렇게 다 집어넣었었습니다. 육친 관계가. 그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좀 전에 재성은 여명에서는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극하는 사람이 며느리잖아요. 자, 다시 바꿔서 보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음으로부터 해서 나는 그 며느리한테 극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뭐가 했습니까? 그거의 상태를 통마리 안에 문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며느리라는 존재는 나한테서 여명에서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라는 존재는 이게 완전히 나한테 통말이구나. 며느리와 시모 관계는 이런 세상에 딸이 아무리 딸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잖아. 딸은 내 입장에서 딸은 어떻습니까? 생해줘야 되잖아. 무조건 생해줘야 된다. 그게 본질인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나 이걸 보고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음으로부터 며느리를 눈치 보게 된다. 며느리를 통해서 통발이 안에 문어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뭔가 그걸 당하게 된다. 그런 인지나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생상극도를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우주 변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변화는 이치에서 나온 거거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들이 세상 변화는 이치에 상당히 부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딸은 어떻습니까? 딸과 며느리든 딸은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생해주고 싶어하고 환장하는 거고 며느리는 오히려 내 스스로가 통발이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 딸처럼 내가 참 잘 모시겠습니다. 뭐야? 근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하지만 스스로 갇히게 된다. 그 통발이 안에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치를 말하다 참고만 하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엄마와 딸과 며느리는 절대 같을 수 없다는 어머니 입장에서. 자, 그런 걸 말하고 자식은 남자한테 자식은 관입니다. 관은 나를 통제한다 했잖아요. 관은 나를 통제한다. 아까 쟤는 남자한테서는 그거 하는 게 아까 여명에서는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또 남자한테서는 부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결혼함과 동시에 또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그 동시에 벌써 제재받게 돼 있다. 통제받게 돼 있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오늘 어디 가지 마. 오늘 집에 있어. 이런 거죠. 통제하게 된다. 나만 가지고 올려 하는 욕심. 재물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재물이 많으면 여자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은 이제 또다시 여명에서 보면 관은 남편이에요. 남편. 우리 남명에서 보면은 관은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남편이 나를 억압 통제하려고 한다. 이 세상 이치가 이러하다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남자들은 부인을 아까 여기서도 그랬지만 관리하려고 하고 억압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나 남자들은 뭐 지는 어디 관리 안 나가나 자식을 딱 놓고 보니까 그죠? 그 자식이 나를 통제하는 관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어떻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특히 아들한테는 더 아들한테는 왜냐 평관으로 다가오거든요. 평관으로. 그래서 이 자식과의 관계가 잘함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담을 덜 느끼게 되거든. 또 이 남녀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잘 소통을 하면 그 어색하고 통제하고 분위기를 가지고 오히려 더 통제가 아니라 소통함을 통해서 그게 인성으로 잘 소통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 변화의 이치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성은 관은 그래서 이 관은 명예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다 하는데, 관이란 자체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뭐 이 그러한 어떤 그 신을 말하는데, 아까 육신도 말하기도 했지만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관은 명예예요. 그 지나친 명예를 지나치게 명예 욕구를 가지면 어떠다 그게 전부 다 나한테는 억압을 하더라고. 내 스스로 통발이 안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성자박하는 꼴이 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인성을 말해서 인성은 나를 의합니까? 생하는 거잖아요. 생하면 다시 뭡니까? 나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인성은 엄마, 어머니, 육친적 관계에서 인성은 어머니를 말한다. 그죠? 또 나를 생해주니까 나를 뭐 어머니와 같은 후원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함을 말하고, 사회적으로는
문서 또는 글과 학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게 이렇게 이제 육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머니지만 어머니와 같이 나를 생해주는 후원자도 인성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딸이 여기 있다. 딸 식상에 딸이 저기 있으면 이미 상급록에서 사돈 8촌까지 나한테 다 들어갑니다. 사돈 8촌까지 이렇게 다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관계가 나를 억압하는 관계와 또 내가 생하는 관계와 그죠? 내가 또 억압하는 관계 또 나를 믿어주고 생하는 그런 관계 어떤 관계에서 나와 어머니 같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자식이 여기 있다 했는데 여명에서 자식이 식상에 있죠. 자식이 여명에서는 자식의 식상이다. 그 자식이 식상이면은 육신적으로 딸이랑 자식이 딸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위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위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아시나요? 남녀 관계는 여기서 변화원리에서 읽어보는 남녀 관계는 남이 여를 극함에 있다는 위치가 그죠? 분명한 것은 그거는 여기서 변함이 없다. 그게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사위는 식상을 극하는 곳이 사위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가 사위가 된다는 거. 딸명에서 아참 여명에서는 그럼 여명에서 사위는 곧 나의 인성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 아들 자식 장가 보내놔는 그래 처갓집 자식 된다라는 게. 그 장모한테는 사위가 잘합니다. 그런 말들이 어디서 나온지는 그 사람들의 명량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이런 좀 변화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학의 유가들에서 논리에서 상당히 이렇게 같이 접목돼서거든요. 이런 걸 다 읽어볼 수가 있다. 사위. 그러면은 아까 사위 나왔으면 며느리는 여명에서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남과 여에서는 남이 극하는 곳에 여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 아들은 남이잖아요. 며느리는 내 아들이 극하는 위치에 며느리가 있는 거죠. 여기가 내 아들이었으니까 극하는 위치에 여기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 아까 이야기했죠. 이 며느리는 여명에서 나를 극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통제하게 된다. 그럼 남명에서 여명에서는 하고 남명에서는 자식이 여기 있잖아. 자식은. 남명의 자식은 어차피 이미 나를 통제하는 자식은 그러면 아들에 있어서 며느리는 요놈이 아들이고 며느리는 요게 극하는 자가 며느리는 남명에서 며느리는 나의 비극과 같다. 그래 며느리들이 이제 그 시아버지한테는 상당히 이제 이 시어머니보다는 상당히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다. 가깝게 좋을 때는 좋고 좋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내 아들이 여기 있으면은 며느리 쪽에 있겠고 내 딸이 있으면 사위는 어디 있겠습니까? 요를 곡하는 곳이 그래 결국 곡하는 곳 여기잖아. 식상은 결국은 남명에서는 사위가 여기다 남자명에서 사위가 곧 식상이단 말이에요. 그래 사위가 남명에서는 사위가 식상이니까 장인들은 사위들한테 잘하죠. 대체적으로 왜 잘할까요?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딸은 극하잖아. 사위와 딸은 극하잖아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 변화의 이치가 어떻다? 내가 생해주고 하는 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한테서는 사위를 집에 오면은 술 같이 먹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위 며느리와 다르죠. 남명에서 사위와 며느리에 다르고 여명에서도 사위와 며느리는 달랐잖아요. 그 여명에서는 사위는 어디 딱 했습니까? 인성에 와 있고 나는 사위는 장모한테 참 인성에 와 있고 근데 며느리는 어디서 관에 와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찾아볼 수 혹시 육신적 관계에서 주변에 더 찾아볼 만한 이렇게 알면 내 명과 내 명에서의 이 오행에 그죠? 이 육친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기존에 내 명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요 그림을 집어넣어 보면 나와의 관계가 유대라 좋은 관계와 또는 현재는 가까이 있지 않지만은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위치와 그죠? 또는 현재는 가까이 있어도 조금 더 조금 멀리 해야 되는 어떤 관계들과의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런 인간 관계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남녀 관계에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찾아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더 찾아보고 싶은 인천 누구 있습니까?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육친 관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지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